오늘 유튜브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쓰레기는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이 재활용과 재활용을 가지고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이 그 전국에 많은 그 재활용 센터들이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도 들어와 계시지만 전국 재활용 센터의 담당자들도 많이 들어와 계셔서 앞으로 우리 사회,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또 그린 뉴딜의 한 부분으로서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도 생각하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자료가 지난주에 나온 발표된 자료입니다. 2021년도 영국의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라는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의 ESG 경영 환경에서 얼마나 S 소셜 사회 부분 또 환경과 연결된 사회의 노동자들의 인권이 얼마나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것들이 지금 제가 충격적으로 보게 된 이 보고서에 기반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그 쓰레기 문제,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많은 쓰레기들과 또 이것으로 인한 그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또 많은 문제 의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택배 상자를 제가 이것을 이제 테이프를 띄어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다 모아가지고 작은 테이프 공을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테이프 공이 테이프가 모아져서 이 커다란 공까지도 되게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오늘 날씨도 이번 주말에 갑작스럽게 여름 날씨 갔다가 이번 주말에는 0도로 떨어진다고 그러는데요. 이러한 그 기후의 변화와 위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과연 이런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된 것은 결국 우리 현대 문명이 많은 쓰레기를 양산하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하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환경 공해라든가 또 이산화탄소의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긴 게 아닌가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환경 활동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일회용 종이컵들 이제는 안 쓰고요. 이렇게 그 텀블러로 대부분 다 하시는데 시작은 좋습니다. 나는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거는 참 좋은데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또 있어요. 텀블러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집에 보면 아마 텀블러들 100개 이상 된다 이렇게 하시는 제 친구도 봤습니다. 또 안 쓰는 자투리 재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무슨 물건들을 만들어서 버리기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목공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무 가로수를 잘라진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좋은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많은 시도들이 있죠. 또 우리 제일 많이 우리 환경을 생각한다고 그런다면 이런 에코백을 많이 생각하십니다. 무슨 행사할 때만 되면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나눠줘가지고 다 집에 모아 보니까 지금 에코백이 잘 쓰지도 않는 에코백이 저희 집에는 지금 50개가 넘습니다. 너무 많은가요? 우리 그 에코백이 그냥 만들어서 쓰기는 좋지만 또 환경을 생각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매번 가지고 다니기 약간 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가 디자인이 좀 떨어진다든가 혹은 좀 허름하다든가 때가 묻었는데 잘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다든가 이러면 이런 것을 오랫동안 쓸 수 없는 아이템이 됩니다. 어느 한 기업이 인테리어용 자재로 쓰던 원단을 이것을 기증을 해줘서 저희 서울 세화령 플라자에서 여러 디자이너들이 함께 이 안에 여러 다긴 기능을 많이 넣고 그리고 이 펜과 휴대폰 이런 것도 보관할 수 있는 기능들을 넣어서 이런 멋진 에코백을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만든 에코백보다는 훨씬 더 디자인이 좋고 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자기만의 디자인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데서 이런 디자인들은 업사이클 디자인, 그래서 이 환경에도 분명히 많은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죠.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쓰레기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제가 쓰레기는 없다라고 주제를 잡은 이유는 사실 버려지는 많은 것들이 하나도 쓸모없는 것들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의 그 중요한 어떤 교훈, 격언 여기에서 이제 따왔는데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몇 달 전에 제주수산연구소에서 제주 앞바다의 생물의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면요, 지금 현재 제주도 앞바다에는 10마리 중에 한 4마리는 아열대 생물, 아열대 물고기가 잡힙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의 그 좌측 하단에 보이는 그 물고기가 노란색으로 보이는데요. 거북 문양이 있다고 해서 거북돔입니다. 제주도 앞바다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었던 그런 아열대 생물이죠. 이러한 심각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주도 앞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을 발견하신 해녀들이 신고를 합니다. 이 파란색 선이 들어가 있는 그 돔이라든가 이런 거북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주도에서는 잡히지 않았던 아열대 저 남쪽 따뜻한 바다에서 잡혔던 생물들입니다. 우리 제주 앞바다만이 아니라 우리 그 나라 환경이 점차 이렇게 현대 대량 생산 시대, 대량 폐기 시대에 어떻게 그 변화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10개의 그래프로 보여주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2019년에 영국의 가디언지에서 발표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충격적인 그래프들을 몇 가지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그래프는 1850년부터 2000년까지, 2020년까지 최근에 세계 평균 기온들이 어떻게 상승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보통 1.5도에서 막아야 된다. 1.5도 이상,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하면 지구에 큰 위기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2도가 올라가면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은 1.5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850년하고 비교했을 때 1950년도까지는 한 100년 정도까지는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한 1960년대부터 한 1970년대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과학자들은 또 어떤 정치인들은 이 기후 위기가 아니다. 이건 우리가 기후는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다. 온도는 이산화탄소도 어느 적정 시점에 가면 조절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실제 그래프로 수치로 과학적으로 이 반대되는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균 온도의 상승의 모습을 그래프로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심각한 것을 느낄 수 있고요. 1979년부터 2019년까지 남극과 북극, 특히 북극의 극지방의 얼음들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1975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올해 나온 책인데요. 제가 원래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디자인 책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아틀라스 오브 더 인비저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지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지도. 이 세계가 우리가 보고 있는 것하고 달리 보이지 않는 부분, 느낄 수 없는 부분들,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또 인포그래픽으로 보여주는 책인데요. 제임스 채셔라는 분이 영국에서 펴냈습니다. 사진을 올리버 우베르티라는 사진작가가 찍었고요. 이 책에 가장 제가 인상 깊게 본 데이터는 이겁니다. 1890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 평균 기온의 변화를 1년 단위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1890년 1년 단위를 정사각형의 전 세계의 지도를 하나로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이걸 타일처럼 해서 다 붙여본 겁니다. 1890년부터 1년 단위로 10년, 그러면 1900년, 1910년, 1920년 이런 식으로 10년 단위로 세로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 지구의 평균 기온이 1890년도부터 2019년까지 파란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한 것을 보시게 됩니다. 2도에서 3도까지 올라가는, 특정 지역은 3도까지도 올라갑니다. 변곡점은 어디 있었느냐? 1960년에서 1970년 사이 우측에 검은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변곡점입니다. 이러한 그 온도 변화의 모습을 구체적인 실증으로 이렇게 봐도 이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추세가 과연 언제 꺾일 것인지, 다시 북극의 얼음, 남극의 얼음이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이게 미국의 한 3분의 1 정도 면적을 갖고 있는 그린란드의 모습인데요. 그린란드에서 빙하가 계속적으로 녹아서 흘러내려서 거의 바다가 돼버리는 1984년도의 북극의 모습과 2019년도의 북극의 면적이 변화된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이게 유럽의 지도인데 무슨 낙서해 놓은 것 같죠? 목탄으로 낙서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유럽의 지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지도로 그린 게 아니라 항공기들, 여기 중요 지점이 어딘지는 보시면 아실 겁니다. 모스크바, 런던, 파리, 베를린, 밀라노, 마드리드, 이런 데들이 주요 포인트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항공기들이 왔다 갔다 했던, 왕복하면서 남긴 이산화탄소 발자국이 유럽의 지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환경에 대한 어떤 심각성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우리가 볼 수 있었다면 이제 그 쓰레기에 대한 문제, 이렇게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공기와 바다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바다에 플라스틱이 너무 많아서 이제 물고기의 숫자보다 더 많은 플라스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있는데, 과연 그 플라스틱, 바다의 플라스틱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가 입고 있는, 세탁하고 있는, 입던 옷을 세탁하면 세탁기에서 나오는 물 가운데 미세 플라스틱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한 티셔츠, 가벼운 폴리에스테로 되어 있는 티셔츠 하나를 세탁을 하게 되면요, 70만 개의 그 미세 플라스틱이 물에, 오염된 세탁물에 흘러나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날씨가 추워졌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겨울에 입는 옷들은 폴리에스테로 된 옷들이 많은데요. 작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한 재작년인가요? 플리스, 양털도 아닌 가짜 양털, 이제 인조 양털이라고 하는 플리스에서 세탁하면, 플리스 옷으로 된 옷을 세탁하면 얼마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까요? 근데 더구나 이게, 저는 그 문제를 생각하기보다는 불과 한 5년 전 혹은 10년 전, 5년 전, 한 7년 전이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자기가 모든 중고등학생들이 다 하나씩은 갖고 있었다고 하는 그 검은색 파카가 있습니다. 이 검은색 파카들 거의 학교 교복이라고 할 정도로 유행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죠, 거리에서. 지금은 양털 플리스 옷들이 다 돌아다닙니다. 이것을 못 입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행이 지났거나 또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2019년도에 나온 통계, 전 세계 중에서 G20 국가들만 모아본 결과 큰 나라들, 중국과 인도가 인구는 많고 쓰레기도 제일 많이 배출하고 있지만 미국하고 비교를 하면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4%밖에 안 되지만 쓰레기 배출량은 그 3배, 12%를 배출하고 있다는 것. 저희가 이런 어떤 쓰레기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과연 이 쓰레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버리고 있는 쓰레기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게 버리거나 혹은 이 버리는 것들을 줄일 수 있을까, 혹은 다시 재사용할 수 있을까, 거기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세화령 플라자에 있는 인라이튼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무선 진공청소기입니다.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선 진공청소기를 수리해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무선 진공청소기는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제품하고 달리 쓰는 배터리들이, 주요품들이 다 있지만 이 무선 진공청소기는 이 안에 배터리 팩으로 돼 있어서 모터하고 배터리 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리할 수 없는, 일반인들은 수리하기 힘든 그런 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진공청소기를 우리가 쓰다가 배터리 팩이 문제가 생기면, 배터리가 다 되면 약해지죠. 그러면은 그냥 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복합 소재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PVC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독
소각을 하면 유독 물질을 배출하게 되고요. 이 청소기를 분해를 해서 이 안에 배터리 팩을 작은 소자를 배터리 팩의 소자를 바꿔서 새로 쓰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깨끗이 청소를 해서 되돌려 줘서 이 진공청소기를 2, 3년 동안 더 쓰게 해주면서 플라스틱 쓰레기도 절감시키고 또 우리 사회의 이산화탄소 발자국을 줄여나가는 그래서 1년에 14,000개의 진공청소기를 수리하고 이것이 나무 한 12만 그루를 심은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까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를 제주도부터 시작했는데 이 술병도 역시 제주도 같은 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주도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술병입니다.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버려서 파쇄를 해서 쓰게 되면 다시 유리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리사이클 재활용한다는 것도 사실은 이산화탄소 발자국을 많이 남기게 됩니다. 어떤 아이디어 좋으신 분들은 이것을 열을 가해서 이 유리병을 눌러서 프레임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약간의 굴곡도 주고 평평하게 쓸 수도 있지만 접시를 만들어 써서 가공 과정에 이산화탄소 발자국을 줄이게 됩니다. 유리병, 파쇄를 해야 되는 유리병을 줄이거나 플라스틱의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줄여주는 것. 그리고 여기 있는 제가 가지고 나온 이 가방은 제가 메고 다니는 가방인데요. 이 가방은 제가 매면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BTS의 RM이 메고 있는 가방입니다. 자동차 가죽 시트로 자동차에서 새 자동차를 만들 때 수천 장의 새 가죽을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 버려지는 가죽들 그러나 아주 새 것이고요. 그리고 아주 좋은 가죽들만 모아서 이렇게 가방을 만들어서 성공한 기업이 있습니다. 모어덴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의 자동차 시트로 만든 가죽 가방. 가방을 만들 때 쓰는 원단의 원재료가 여러 많은 이산화탄소 발자국을 남기는데 이분은 세척을 해서 절단만 하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 발자국을 남기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몇 가지 지금 현재 우리가 버려지고 있는 것들, 대량으로 버려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쓸 것인가, 그 쓰면서도 그것을 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몇 가지 사례들입니다. 다시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도표는 국가별로 전 세계 국가들이 생태 발자국을 얼마나 남기고 있고 그 국가의 삶의 질, 여기서는 행복지수라고 하는데 사실은 행복지수가 아니라 삶의 질인데요. 이게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이제 후진국일수록 국가의 어떤 복지라든가 사회 제도, 시설, 또 생활할 수 하는 어떤 여러 가지가 낙후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한 표에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우측 상단으로 갈수록 우측 상단에 분포한 나라들이 유럽, 미국, 호주, 중동입니다. 제일 많은 생태 발자국이 필요한, 생태 발자국 가장 크게 기록하고 있는 나라는 카타르, 그 다음 호주, 미국 이렇습니다.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해서 브룬디, 시리아, 보츠와나, 중동, 아프리카 이런 지역은,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이런 지역은 생태 발자국이 낮습니다. 작습니다.
그런데 우측에서 좌측으로 갈수록 국가의 삶의 질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삶의 질이 높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을 선진국의 시민으로 살 때 그만큼 우리는 많은 자원을 낭비하게 되고 많은 자원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가운데 중국이 중앙 표준점이고요. 한국은 거기에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이것이 점차 모든 어느 나라나 다 선진국이 되고 싶어 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보면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하게 되고 낭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후진국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냐,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질문을 오늘 여기에 들어오신 많은 시민들과 각 지역의 센터들, 지역의 생활형 센터들, 도시마다 지금 센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시민들이 모여서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의 의식주의 삶을 다 바꿔서 개선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의식주의 모든 상품들을 계속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사용하고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을 우리가 원한다면 기업은 새로 계속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자원을 낭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난 2달 전에 우리 서울의 세활용 플라자에 제로 웨이스트 샵이 만들어졌는데요. 전국에 지금 한 1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샵은 우리가 여러 가지 세제라든가 무슨 음식이라든가 혹은 이런 사용 치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포장재가 없고 그다음에 버리는 것이 없이 다시 자기가 용기를 가져와서 받아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과연 웨이스트를 제로로 만들어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의 의류 폐기물들 통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작년 2020년에 총 6,200만 톤의 의류 폐기물이 발생했고요. 이게 예측이 2030년 가면 1억 200만 톤, 2배로 늘어난다는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입다가 버리기도 하고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투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음식물 폐기물, 우리가 못 먹고 버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유통 과정에서 보면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도 그냥 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음식이 부패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버리게 되고요. 2020년도에 10억 톤, 2030년도에 가면 21억 톤이 나올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70억, 한 80억 정도 되는 전 세계 인구가 21억 톤을 배출한다고 본다 그런다면 연간 1인당 한 250kg 이상 아까운 음식들과 식자재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세계 건설 폐기물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건설 폐기물인데요. 2020년도에는 13억 톤, 이것이 2030년 10년 뒤에는 25억 톤으로 늘어날 것이다. 지금도 유엔과 그다음에 지속가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제재와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쓰레기를 양산하는 곳에 투자를 하고 건설을 하고 토목을 하고 이런 공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발생한, 아직 작년도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2020년도에 얼마나 많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발생했는가를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통계를 잡지 못했는데 2019년도에 50만 톤이 나왔는데 5천만의 인구가 50만 톤을 그 쓰레기를 배출하려면요 하루에 50만 톤이 나온다는 것은 매일같이 1kg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1kg을 하루에 매일같이 버린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난지도에서 70년부터 94년까지 쓰레기를 무차별로 투기하다가 이제 95년도부터는 거기를 인천으로 옮기고 이 난지도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바뀌었죠. 그러나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닙니다. 지금 전국에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산이 작년 말 기준으로 400개가 넘습니다. 총 160만 톤의 쓰레기가 전국에 지금 방치되고 있고요. 이게 가장 심각한 곳은 경기, 경북, 전남, 전북, 충남북 이런 데들이 심각합니다. 공장이 많은 데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지역이기도 하죠. 여기에 원래 쓰레기 매립이나 소각을 하는 정식 절차에 의해서 하질 않고 이렇게 버려지는 것들은 그 처리 비용, 쓰레기 처리 비용이 톤당 18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갖다가 10만 원에 해주겠다라고 하고 그 쓰레기를 가져가서 불법으로 매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우리 사회 제도, 우리가 지금 의식주 생활을 바꿔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경제 유통이라든가 또 이 사회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재작년하고 작년까지 미국 CNN에서 보도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경북 의성군의 쓰레기산, 이게 21만 톤인데요. 의성군의 쓰레기산은 그 안에 흙과 모래와 그다음에 철제, 플라스틱, 비닐 이런 것이 뒤섞여 있어서 그 누구도 처리할 수 없는 그냥 매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결국은 시멘트 연료를 가공하는 회사가 개발한 그 선별기로 크러싱을 해가지고 결국 거기에 이물질, 비닐과 이물질을 분리하고 나머지 섞여 있던 흙은 순환 토사로 만들어서 5만 톤의 흙이 나왔습니다. 이걸 이렇게 다시 가공하고 하면서 많은 노력을 들여서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여기만의 문제이지 전국에 산재한 400개의 쓰레기산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식주 생활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 모든 제품들을 과연 어떻게 바꾸어야 우리 의식주 생활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쓰레기는 없다라는 주제로 제가 금요 강좌를 첫 강좌를 하면서 가지고 나온 몇 가지 제품들은 의식주 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것들, 단순하게 옷이나 음식이나 주택이 아니라요. 그거와 관련된 것들 중에서 발생하는 제품, 여러 가지 쓰레기들, 불용 자원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단하주단이라고 하는 기업이 한복을 신세대에 맞는 한복을 만들었습니다. 블랙핑크가 입고 나와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해서 전 세계에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한복인데요. 이 블랙핑크는 이렇게 위 저고리 치마를 기존 전통적인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집어넣어서 젊은 세대가 좋아하고 전 세계인들이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사랑하는 그런 옷을 만들어냈습니다. 보통 한복의 특성이 그냥 입고 한철 입고 다시 넣어두기 때문에 평상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평상복으로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유명 가수한테 가수가 이것을 입고 콘텐츠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많은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옷으로 만들어냈다는 면에서 자원도 절약하고 새로운 영향을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또 이 젠니 클로젯이라고 하는 회사가 보통 청바지 자기가 입던 청바지로 가방을 만들어주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이 새로이 만든 가방 불용 자재를 가지고 새로 가방을 만들었는데 이 가방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꽃 문양이 포인트입니다. 이 문양이 목련꽃인데요. 이것은 위안부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의 상징입니다. 이것을 그 사회적 기업들이 김복동 할머니를 돕기 위해서 이 목련꽃을 많이 상품으로 만들어냈는데요. 그 회사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이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서 많은 캠페인을 벌였죠. 버려지는 자원도 다시 재활용하고 또 우리 사회의 우리 역사와 문화에 큰 해결해야 될 과제인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주제를 던집니다. 그리고 커피 이 하이사이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커피 자루로 우리가 수입하는 커피 자루가 대부분 다 이 마 소재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전 세계에서 브라질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들어오는데 이 커피 자루 원단 마는 이것은 이게 굉장히 튼튼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또 한번 커피를 다 쓰고 나면 쓸 데가 없어서 그냥 버린다는 거죠. 이 하이사이클의 김미경 대표는 이 제품을 이용해서 잘 잘라가지고 가방이라든가 또 무슨 필요한 화분, 이 화분 같은 경우에도 만들어서 여기에 그 새로운 이제 그 화초를 키우게 되면 반려동물처럼 동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반려식물로 키울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보통 이것이 그 우리가 업사이클 제품들이라 그러면 리사이클 업사이클 제품이라 그러면 아까 그 제가 에코백을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버려지는 것들 이거 현수막으로 에코백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 굉장히 그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 만들기는 만들지만 그냥 단순한 공작 놀이 프로그램으로 그냥 끝나고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커피자루의 소재는 주트, 우리말로 이제 황마인데요. 마 소재인데 이걸 가지고 그 원단을 만들어서 이것이 원래 가루가 날리기 때문에 충분히 세척하고 다시 가공 과정을 거쳐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하는 원단을 만들어냈습니다. 주트리라고 해서 주트가 리사이클 됐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황마를 생산해서 원단을 만들 때 보통 이산화탄소는 2.5kg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미 생산된 것을 버리지 않고 다시 잠깐의 공정을 거쳐서 세척하고 만들어낼 때는 0.0583kg. 그러니까 한 1.5%도 안 되는 아주 극소의 이산화탄소만 발생을 시키고 이 원단을 만들어낼 수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폴리에스터 옷 같은 경우에 원단에 500g 정도의 폴리에스터 원단을 만들 때는 3.6kg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비교하면 이런 원단들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산화탄소 발자국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네, 옷에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반려견 이 쿡바이쿡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이름이 좀 독특한데요. 이 회사는 자기가 입던 옷을 버리지 않고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그 옷을 잘 잘라서 자기가 키우는 반려견에게 옷을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옷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담느냐면 Don't buy it, adopt them. 반려견은 사는 것이 아니라 입양하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집어넣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옷이라고 하는 것이 또 관계성이죠. 반려견과 반려견의 주인 함께 살아가면서 그 관계성을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캠페인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옷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는 음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음식 중에서 가장 음식의 기본을 이루는 것은 물입니다. 물은 전 세계가 지금 물 부족 문제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건강하고 안전한 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별 문제 없겠지만 아직도 물 때문에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해서 병에 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3세계에서는. 이 회사는 쉐어라이트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제가 간단한 실험으로 이 회사가 만들어낸 제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네. 이 회사가 만든 제품은 LED 칩입니다. LED 칩으로 만든 조명기구인데요. 버려지는 LED 칩을 5개를 모듈로 만들어서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내고 이 모듈을 가지고 촛불을 켜서 이 촛불과 차가운 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열의 차이를 전기로 발생하는 열전 소자를 가운데 집어넣고 이걸 가지고 전기를 LED 빛을 밝히는 원래 LED가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LED는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흠이 가면 까만색 실사선이 나오죠.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전자제품의 모니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LED 칩이 불량품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다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어요. 전자제품을 못 만듭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불량품을 가지고 버리지 않고 빛을 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불량품만 모아서 이렇게 조명등을 만들고 이 조명은 전기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값싼 양초를 가지고 재난지역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서 전기가 없는 데서도 충분히 불을 밝히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회사가 만든 두 번째 제품은 역시 물에 관한 것인데요. 이 LED 라이트를 가지고 물 소독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물 소독기는 이 안에 역시 마찬가지로 5개의 LED 소자가 들어가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LED는 빛을 내는 데 사용되지만 이것을 갖다가 이 안에 장치를 넣어서 보라색 빛으로 바뀌게 되는 UVC 울트라 바이올렛 C 라이트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터를 손으로 전기가 없는 지역은 손으로 작동을 시켜주면 보라색 빛이 나고요. 우리가 보통
칫솔 소독할 때 사용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렇게 여기에 물을 2리터를 집어넣어서 약 5분간을 작동을 시키면 깨끗한 물을 바이러스가 다 죽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재난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을 돕는 그런 그 새로운 제품들을 이 회사는 계속 만들어내는데 그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물입니다. 음식물 중에서 우리가 이 물을 깨끗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없을까? 특히 이렇게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프리카 학생들은 등하교하는데 2시간이 넘는 지역을 등하교하면서 오염된 물을 그냥 웅덩이에서 떠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퓨리선이라고 해서 요거는 쉐어라이트, 요거는 퓨리라이트, 그리고 이것은 퓨리선이라고 해서 태양광, 보통 이렇게 아이들이 등하교를 걸어서 하기 때문에 태양광을 가지고 웅덩이에서 만약에 오염된 물이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떠서 퓨리선을 끼워서 여기에서 5분 정도 소독을 하면 이 물을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것 역시 이 안에 버려지는 LED 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물에 대해서 물이 인류의 생존, 인간의 근원이 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음식물을 만들 때도 물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또 이 제품을 음식에 관련돼서는 과연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는 제품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음식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연에서 생산할 때 꿀벌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인공으로 수정을 하기도 하지만 자연에서 꿀벌이 수정한 것과 인공으로 수정한 것을 비교하면 훨씬 자연에서 수정한 것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꿀벌이 점차 기후위기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에서는 만약에 꿀벌을 죽이게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 게 꿀벌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후위기 때문에 곳곳의 도시에서 꿀벌들이 집을 짓고 그 꿀벌 잡아먹기 위해서 말벌들이 집을 짓고 그러면서 이것을 위험하니까 시민들이 신고하면 소방대원이 출동해서 불 끌어 다녀야 될 재난 구조를 하러 다녀야 될 분들이 벌 잡으러 다녀야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집니다. 소방관들의 출동 시간에 무려 25%가 이 벌 잡으러 다니는 데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농부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버려지는 자원을 가지고 꿀벌을 포획하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잠시 보여드리면 도시농부들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물론 벌이 쏘이면 아프지만요. 꿀벌한테 우리나라 도심에서 생산하고 있는 서울에서 생산된 꿀들입니다. 이 꿀들을 지역마다 다른 꽃들이 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맛도 다르고 영양 성분도 다른 꿀들을 생산할 수 있어서 재밌고요. 이 도시농부들이 소방관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소방관들이 벌을 좀 안전하게 잡을 수 없겠느냐. 왜냐하면 벌을 죽이면서도 마음에 찔리거든요. 그러니까 벌을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이 꿀벌 포획기입니다. 버려지는 진공청소기, 아까 이 진공청소기 수리하는 회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버려지는 이런 청소기들 있죠. 여기에 배터리를 수리를 해서 여기에 2개를 장착합니다. 흡입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안에는
그 양파 주머니로 그 벌들을 안전하게 잡을 수 있게 하고요. 이 진공청소기로 흡입을 하면 꿀벌을 죽이지 않고 안전하게 포획을 해서 여왕벌이 있는 다른 그 양봉기에다가 분봉을 할 수 있습니다. 말벌은 위험해서 우리가 많이 죽이지만 꿀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꿀벌을 보호하는 이 장비를 만들어서 소방관 대신 출동을 한 것이죠. 도시농부들이. 이 장비는 버려지는 폐목재들, 버려지는 진공청소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제작을 해서 도시농부들이 직접 메고 다니면서 벌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강화시킨다고 하는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2번을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사례입니다. 몇 가지 또 이제 주택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주택은 가장 쓰는 재료부터 시작해서 많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주택을 갖다가 우리가 큰 집에서 크고 좋은 집에서 살면 좋죠. 그러나 더 많은 재료와 더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결국은 탄소 발자국을 많이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집에서 살 만큼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서 살아보자. 작은 집을 짓고 살아보자. 이런 분들이 요즘에 또 많이 계시는데 그 집을 지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료들, 접착제를 사용한다든가 또 냉난방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이 회사 세진 플러스라고 하는 회사는 작은 집을 지을 때 그 내외장재를 튼튼한 패널을 만들어냈는데요. 판넬을. 이 패널이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느냐? 옷으로 만든 패널입니다. 제가 여기에 오늘 그 집을 들고 나올 수가 없어서 샘플만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샘플 이걸 보시면 뭐 두께는 다양합니다만 단단한 이 MDF나 HDF 이 판넬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가구나 건축 내장재로 쓰이는 판넬에 비해서 훨씬 더 두세 배 이상 강한 강도를 내면서도 이 안에 접착제를 하나도 쓰지 않은 보통 일반적인 판넬들은 접착제와 톱밥 이런 걸 섞어서 악교를 섞어서 만들어내고 거기에 코팅을 하기 때문에 건축 자재들이 버려졌을 때 재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재는 완전히 폴리에스터 옷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크러싱을 해가지고 부직포처럼 만들어서 우리 이 마스크가 부직포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부직포처럼 만든 다음에 원단을 그걸 뜨거운 열로 압축을 가하면 일반 HDF 판넬보다 훨씬 더 강한 강도의 판넬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 자재는 다시 녹여서 쓰게 되면 접착제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100%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이걸로 집을 짓게 되면 섬유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냉난방 문제도 기존에 있는 재료들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배 문제를 해결하면서 옷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쓰레기는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의식주에 관련된 것들, 우리 의식주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의식주에서 사용되는 제품들, 그리고 그런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쓰레기를 줄이고 우리 기후 위기를 대응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사례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이 의식주 중에서 주생활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이 주생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현대 사회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파트 보급률도 많고 도시에서 생활하는 비중이 크죠. 만약에 우리가 농촌에서 산다면 직접 자기가 사는 집이라든가 가구 같은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뭐 조금만 만들려고 그러면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 그러고요. 층간 소음도 발생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는 DIY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일반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참으로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차츰차츰 이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동네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뭐 목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하면서 아까 그 새로 개발된 소재를 가지고 작은 집을 지어서 자기가 사는 환경을 바꿔 나간다든가 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회사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우더스라고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원래 그전 이름은 세움이었고요. 이 회사와 함께 제가 이 회사의 외국에서 독일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 목공 DIY를 워낙 잘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제가 이 프로젝트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탈리아의 엔조 마리라고 하는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밀라노에서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는데요. 엔조 마리는 세계적인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아마 디자인하신 분들은 다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이분은 1974년에 시민들이 자기가 스스로 직접 자투리가 없이 제품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해서 디자인을 해낸 것이 자투리 없이 제품 의자를 만드는 디자인을 설계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이분이 만든 설계도인데요. 이 설계도대로 나무를 원래 있는 나무를 재단을 하면 자투리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의자 하나를 만들 수 있도록 규격을 균질화시켰습니다. 이분이 만든 안고 앉아 있는 지금 이 모습이 자기가 설계한 그것으로 만든 의자인데요. 당시에 1974년에 이분이 이걸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터프한 의자였고 누구나 손쉽게 뭐 아이들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자라는 것은 원래 가구 중에서 가장 만들기 어려운 것이 의자나 침대 같은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신체가 닿는 것이기 때문에 신체가 닿지 않는 상대적으로 덜 닿는 책상하고 의자를 비교하시면 책상 같은 경우에는 의자보다 좀 덜 닿고요. 또 만약에 어떤 그 벽에 걸린 액자 같은 것들을 보시면 인간의 신체가 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비해서 의자는 굉장히 인체공학적이어야 되고 구조적이어야 되고 또 소재도 중요하고 내구성도 필요하고요.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의자를 잘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그래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의자를 자투리가 없이 잘 만들어보자라는 도전을 많이 합니다. 이분이 개발하신 그 제품 중에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지금 이탈리아에서도 팔리고 있는 제품인데 나무 토막 한 토막에 모두 16마리의 동물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고 다 끼워 맞추면 자투리가 하나도 없이 동물 퍼즐을 완성할 수 있는 육상동물, 왼쪽에 있는 것이 육상동물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해상동물인데요. 육상동물의 포인트는 캥거루하고 낙타 이런 것들이 구불구불하게 만들어서 그 사이사이에 제품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해상동물은 바다동물들은 문어 한 마리가 다리가 길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길게 되어 있는 다리 사이사이에 상어와 돌고래와 뱀들이 들어가서 물개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자투리가 하나도 없이 퍼즐을 만들어냅니다. 제조 과정에서도 자투리가 나오지 않고요. 또 사용하면서도 우리가 자투리가 하나도 없이 구조를 완성하는 것은 어떨 것일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융합적 창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이분이 설계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설계도대로 의자를 만들게 되면 이제 구조적으로도 안전하고 사용하기 편한 의자가 나오는데 이 의자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이 디자인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만든 독일의 사회적 기업입니다. 큐클라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인데 저희가 2년 전에 서울 세화령 플라자에 초빙을 해서 워크숍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 큐클라라는 회사가 유명해지게 된 것은 이 의자 디자인을 하신 엔조마리 디자이너한테 이 디자인 지적재산권을 받아서 이 의자를 난민들이 이 의자를 만들게 했습니다. 이 난민들 독일은 난민을 많이 수용해주고 융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난민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난민들에게 이 의자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워크숍을 해서 특히 이 의자의 특징은 이 큐클라가 만든 의자의 특징은 이 난민들이 타고 온 보트나 목재들, 뗏목 이런 것들에서 버려진 것들을 쌓아놓은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가져다가 이 의자들을 만들 때 사용하기 때문에 물론 신제품, 신목재를 사용을 많이 하고요. 거기 사이사이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삶의 문제, 난민들의 문제, 우리 지구에서 유럽에서 많이 발생하는 전쟁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고요. 이 난민들을 정착시켜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슈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자는 독일에서 만들어낸 자원을 재활용하면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업사이클 프로젝트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의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시도를 해보기 위해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우더스의 간사님 이걸중 간사님을 모시고 이 의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게 이제 아직 덜 완성된 거의 이제 완성되기 직전의 의자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까 잠깐 설명드린 그 의자하고는 퀄리티 면에서 아주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의자를 만들 때 서울에 지금 성동구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이 의자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봅시다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중 간사님 지금 우더스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간사님으로 일하고 계시고 이 프로젝트를 맡고 계시는데 우더스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 우더스는 주민공동체를 일단 구성이 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조합원 구성이 일단 사회적 취약계층인 분들하고 같이 해서 그분들이 한 6명, 저희가 한 9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저희의 이제 목적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주민공동체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가장 큰 목적은 나무를 이용해서 재활용이나 재활용을 하자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엔조마리 이 의자도 저희가 전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짜투리 나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구 같은 거를 일단 제작을 하다 보면 보통 큰 테이블 같은 거 제작하다 보면 짜투리 나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짜투리 이런 각재 같은 경우는 짜투리 나무들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펫팔레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의자는 전체적으로 좀 원목으로 일단 만들면 모양이 이쁘고 좋지만 저희가 이제 세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제 짜투리 나무고요. 요것도 그러니까 이제, 부품이 예. 저 자투리로 되어 있지만 예. 규격이 동일하게 돼 있어서 원래 설계도에 맞는 규격대로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걸 예. 하나씩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설계도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미리 재단을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나무 이런 게 두 개가 필요한 거죠. 두 개가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두 개에다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팔레트를 저희가 잘라서 네. 어디다 쓰느냐면 이제 팔레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가 조금 이 질이 좀 안 좋으니까 안 보이는 부분 요 지금 이 안에 아마도 안에 이렇게 네. 저희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잠깐 보여드릴까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재활용이나 세활용을 쓸 수 있는 거는 안에다가 안 보이는 부분에다가 안 보이는 내부에다가는 그 목재 팔레트. 예, 예. 가능하면 이제 네.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겉에는 일단 그래도 외관이 좀 중요하니까 저희가 원목도 가끔 쓰기는 하지만 자투리 나무. 네, 요 제일 많이 쓰이는 저기 균일화되어 있는 똑같은 사이즈로 되어 있는 거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여기도 쓰고 요 옆에도 쓰고 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규격은 이 넓은 판자는 요거밖에 없죠. 약간씩은 다른. 약간씩 다른가요? 예. 네. 약간씩은 좀 다른데 네네. 거기서 조금 일부 자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원단을 자를 때 이 원목을 큰 판을 자를 때부터 여기에 사용되는 요게 총 모두 몇 개죠? 몇 개가 들어가죠 판이? 제가 그거는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아는데, 넷, 다섯, 여섯 개. 6개의 원래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은 규격으로 잘라내면 자투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둥 같은 거 이런 거는 이 자를 때 약간 규격이 자를 때 자투리를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아마 자투리를 가장 적게 나오는 디자인으로 제가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완성이 지금 덜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팔레트를 가지고 완성을 이제 나머지 요 의자 여기에 쓰이는 자재들은 좀 좋은 목재를 쓰고 네. 여기는 그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뭐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도 되는 네. 거니까 등판 같은 경우에는 그 버려지는 목재 팔레트 목재 팔레트가 물건을 수송할 때 쓰는 그 맨 밑에 들어가는 판이죠. 네. 거기에 버려지는 것들을 가지고 가공을 이렇게 좀 해서 여기에 사용하십니다. 요것도 이제 가공을 해서 여기다가 네. 페인트라든지 아니면 바니쉬를 살짝 칠해주면 전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못스러울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이 무늬들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지금 붙이실 거예요? 한번 붙여볼까요? 그러면? 네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이거를 위에서 붙이지 밑으로 내려야 되나요? 위에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잡고 있을 테니까. 저희가 네. 이 목공을 할 때 사실은 그렇게 큰 이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아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재단은 저희가 다 일단 해놓고 이 키트 정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드라이버하고 여기 보면 드릴비트라고 그러거든요. 드릴비트하고 이게 이제 이 바인더 잡아주는 거죠. 네, 잡아주는 거. 그 정도만 있으면 뭐 이게 이제 이 샌딩하는 샌딩, 사포, 본드 몇 가지 피스 이 정도만 있으면 이거는 조립을 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충분히 이거는 하실 수 있고 이제 바인딩을 꽉 잡아주고요. 바인딩으로. 양 옆을 바인딩으로 꽉 잡아줍니다.
있고 이제 앞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중 드릴 비트라고 해서 워낙에 목재를 그 피스를 조이기 전에 이 비트로 구멍을 뚫려야지 목재가 갈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작업을 좀 많이 보겠습니다. 위치는 일단 4개만 연결 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 의자를 만드시느라고 성동구 주민들하고 하셨나요? 예, 저희가 이제 조합원들이 성동구 주민들이라서 네.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교육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드릴 비트를 구멍을 내고 피스를 저희 이제 주민들이 교육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다음에 많은 경험이 좀 있으셔서 네. 우리 다른 주민들도 교육도 좀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강사도 좀 하시고 그렇게 저희 조합원이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마지막 그 의자를 만드는 최종 마지막 공정인데요. 자 이제 이 드릴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마지막에 살짝 갖고 돌려줍니다. 네. 손으로 수공으로 예. 살짝 예, 돌려주고요. 예, 예. 네. 뭐냐면 마지막에 힘이 좀 들어가요. 네. 예. 네. 네, 요즘에는 드릴 같은 경우에도 되게 없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예, 요즘에는 동주민센터에서 드릴 같은 경우도 빌려줍니다. 그래서 간단한 도구들을 가지고 이 공간을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서 물론 코로나 방역에 그 철저하게 하면서 이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죠. 여기에 다른 목재들보다도 특히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 우리 여기 우더스 같은 경우에는 버려지는 목재 팔레트를 가지고 사용했다는 것이 이제 여기 상황에 맞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난민이 보트를 타고 오는 보트 피플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1974년에 만들었던 디자인을 큐클라가 2016년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 때는 이렇게 지금 우더스 협동조합에서 만드신 것보다는 훨씬 터프하게 만들었고요. 또 이 기능도 지금 여기에서는 그 이걸중 간사님께서 이걸 만드실 때 그냥 닫혀져 있는 의자판이 아니라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이 밑에 소품도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서 한국형 새로운 그 의자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마무리를 사실은 이게 이제 여기에 드릴 있으면 박아서 제가 망치를 하셔서 톱으로 해서 구멍을 메꾸는 이런 그 다부 작업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네, 마지막에 이제 요 못 구멍을 전부 다 메꾸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바니쉬 칠을 해서 종료를 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사포가 보통 이제 사포라고 그러죠. 샌딩을 하는데 이제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것도 있고 일반 가정에서는 일반 뭐 철물점이나 가면 사포 있어요. 그걸 이제 그냥 쓰시지 말고 그거를 쓰실 때 이런 나무 조각으로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쓰시면 열도 좀. 네, 이제 만드는 방법은 앞으로 유튜브에도 많은 자료를 좀 올려주시고요. 앞으로 계획이 이런 성동구 주민들과 함께 앞으로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이세요? 저희는 보통 이제
그 교육용 키트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어린이들의 재활용이나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운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투리 나무로 북 스탠드 같은 것도 좀 만들고요. 그다음에 태블릿 거치대 이런 것도 좀 만들고 그래서 네. 교육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성동 구청하고 협치 사업으로 해서 우리 공동체 그 공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급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무슨 복지관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가구 만들어주기 사업을 저희가 네. 2년째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계속.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주민공동체 같이 하자는 얘기거든요. 네. 우리 취약계층 분들의 일자리하고 주민공동체하고 같이 하자는 게 저희의 이제 가장 큰 목표.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교육 키트로 개발을 해놓으신 거죠. 이것도 이제 엔조마리도 마찬가지로 교육 키트를 개발을 해서 네. 이번에 성동구 목공 교육할 때 같이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키트도 이제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작은 또 가구라든가 네. 무슨 여러 가지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많이 보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잘 봤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걸준 우더스의 이걸준 간사님을 통해서 이 제품 이 의자를 만들면서 우리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주택을 지금 오늘 만든 것은 의자를 만든 것이지만 주택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 우리 의식주를 바꿔나가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금요강좌의 첫 주제를 시작을 해봤는데요. 의식주의 삶을 바꿔 나가야만 기업에게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의식주를 사용할 테니 제품을 사용할 테니 이런 걸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 그 일본의 디자이너 하라 케냐가 하우스 비전이라고 하는 전시를 도쿄에서 했는데요. 그 전시에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일반 주택의 문에 바로 옆에 냉장고를 붙여서 또 택배 사원들이 음식을 바로 넣어줄 수 있고 집 안에서 바로 꺼낼 수 있고 또 옷이라든가 이런 제품들 택배로 들어오는 물품을 바로바로 넣어줄 수 있는 수납함을 아예 문 옆에 따로 만드는 구조를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건설회사들, 일본의 전자회사들, 유통회사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유통 시스템, 택배를 이 비대면으로 지금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또 보안도 유지하면서 택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안에 냉동식품 같은 경우에는 냉매를 많이 집어넣고 있는데 그것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냉동 탑차에서 바로 가져와서 냉동실에 바로 넣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주게 되면 택배 상자에 굳이 냉매를 집어넣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해서 여러 회사들과 함께 실제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쓰레기의 대량 생산, 제품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쓰레기의 대량 발생,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기후 위기와 기후 변화, 우리 미래의 세대들에게 결코 긍정적이지 못하고 꿈을 심어줄 수 없는 미래가 암울한 미래만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대량 생산, 대량 폐기, 쓰레기 대량 생산 사회, 이런 경제 구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식주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나가고 그로 인해서 기업에게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도록 기업과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민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금요 강좌에서 첫 새활용 아카데미에서 의식주의 삶을 다뤘고요. 다음 주에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 서비스들은 또 어떤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가,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는 시간으로 같은 시간에 다음 주 금요일 날 10시부터 11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강좌 그 다음 주 금요일에는 우리 서울 새활용 플라자의 공간이 지하부터 지상까지 자원 재활용부터 시작해서 자원 소재 은행,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드는 공장, 또 많은 기업들의 상품 매장,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교육과 또 기업의 육성이 한꺼번에 융합되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과연 우리 새활용 센터, 전국에 만들어지고 있는 새활용 센터에 시민들이 어떻게 와서 이것을 이용하고 어떻게 더 이것을 새활용 문화를, 업사이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간중간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또 읽을 수 있는 좋은 책도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마지막 시간에는 각 지역에 있는 센터들, 센터에서 지금 참여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새활용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도 채팅으로 대화를 하면서 시민들의 여러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서 처음에 시작한 구성이라서 좀 여러 가지 진행에 미흡한 것들도 있고, 보시기에 혹시 좀 답답한 면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많이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여러분들과 그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쉬는 시간 없이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질문을 오늘은 많은 질문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울리고 뭐 그랬던 그것도 좀 양해를 바라겠고요. 오늘 죄송하지만 올려주신 질문은 제가 다시 보고 정리를 다시 해서 다음 주에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 이메일로 또 질문을 주시면 다음 주에 또 풍성하게 Q&A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려주신 질문에 답변은 다음 주로 연기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시민들의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